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든지 말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제약바이오 이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사 모은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방송 전 안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단타 강의를 또 오픈했습니다. 만약에 단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총 30강까지 이제 오픈 예정이니까 해당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었어요. 지금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박살이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뉴욕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 웃긴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상승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전에는 뭐였다? 이게 관세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마감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밌는 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 줄 수 없어 뭐 이런 거 마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뉴욕 증시 마감하자마자 뭐 한다? 관세 부과 발표를 그대로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때려버리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물 차트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다이렉트 수직 하강 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뭐 다행인 거는 지금 뭐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아무튼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 게 어쨌든 상호관세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그대로 이제 나와줬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이런 봤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 얼마씩 부과하겠다. 그래서 한국 외 중국에는 뭐 34%, 한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5%죠. 유럽 같은 경우는 20%, 뭐 베트남은 46%, 타이완에 32%, 일본에는 24% 등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심지어는 이제 아무도 없는 펭귄만 살고 있는 무인도에도 뭐한다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이런 관세에 대한 전쟁 리스크, 실질적인 이제 어쨌든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 관세도 적용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뭐다? 관세에 대한 이런 글로벌적인 전쟁.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복하겠다 밝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던져졌어요. 다만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주면서 이제 뭐가 된다? 사실상에 이제 오히려 이게 우리가 뉴스가 나와주고 이제 소문이 나와주고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 재료가 소멸된다는 것처럼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그간에 찍어 눌렀던 이런 이슈가 소멸된 게 아닌가, 그런 뭐 시선도 현재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이런 관세 리스크 속에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 중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봐야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다? 내일이면 4월 4일, 내일이면 이제 11시에 뭐예요? 이제 탄핵 선고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관세 전쟁에 대한 또 맞대응 우리나라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재 불확실성,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사실 오늘 최악이었어요. 보다시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상승 추세를 갭으로 이탈하고 또 그나마 지켜줘야 될 상승 추세를 또 이탈했어요. 그래서 갭으로 밀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스타트만큼은 최악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뭐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갭으로 밀었던 걸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메꿨어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빠르게 이 상승 추세대를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이거를 지금 회복할지 말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게 현재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든 방어하고 있는 게 누구다?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내리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제2의 IMF가 또 오늘 만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식을 사들이는 것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그러면 코스피의 반등, 증시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게 지금 무엇인가 봤더니 뭐다?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죠. 증시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건 제약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다 마이너스.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 폭이 안 커 보이지, 오늘 장중에 진짜 갭으로 밀렸을 때 최악까지 본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폭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게 그나마 뭐다? 막판에 끌어올렸을 때가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실질적으로 상승이 27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장 초반에 보면은 100개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왜 올랐는가?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왜 봐야 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다? 미 의약품의 관세가 면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웃겨. 그러니까 관세가 면제가 되었으니까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가격이 안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업종들이 타격받아 버리니까 제약주로 이제 피난 가는 사람들, 제약주로서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이 관세 면제에 따른 또 이런 지금 리스크가 아니죠. 또 수혜가 의약품이 또 생기긴 해요. 그게 뭔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그 제약 바이오 업계, 뭐 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몇 개 품목은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도하기는 일러요. 보다시피 지금 뭐 불식되긴 했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검토하는 중인데 그나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받을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미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에 의약품에까지다가 관세를 매겨버리면요, 그냥 이거 사실 미국 거의 자살 행위다 봐야 돼요. 그냥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냥 빨갱이 수준으로 그냥 같이 그냥 망하자, 이런 느낌이다 봐야 돼요. 왜? 지금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다? 비싼 병원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 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병원비.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자, 지난 7일에 미국의 워싱턴주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대요. 왜 죽었는지를 봤더니 유서에 뭐라고 써여 있느냐? 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했어요, 자살. 그러니까 유서에 뭐다? 아내 치료비를 내기가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택한 겁니다.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의약품 수입 관세 인상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암 치료비를요, 이게 최대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거의 최소가 1,000만 이상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심지어 이게 뭐 그전엔 의약품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치료비, 병원비가 너무 싸가지고 괜찮았다라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1,500만 명 이상이 의료부채로 신음하고 있고요. 이 1,5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봤을 때 미국 인구를 대입해 봤을 때는요, 미국인 5명 중 1명꼴이 의료로 인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의료로 인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상에 안 그래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관세가 25%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물가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먹고 자고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 비용까지 올라간다. 그냥 이거 미국 그대로 그냥 폭망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비를 지금 올릴 수는 없다. 병원비가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상 뭐다? 미국이 안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의약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조하는 데 있어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국에 많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원료에 있어서 절반을 수입합니다. 절반을 수입해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까지 해봤더니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90%가
식품의약국 FDA 승인 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향후 관세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의약품 공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했다시피 병원 비용이라든지 약값 상승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세 위협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파마 관련되는 글로벌적인 제약 바이오사, 이제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존슨앤존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현재 생성 공정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언제 자리를 빠르게 잡기 전까지는 지금 어쨌든 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밀었던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약값 인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의약품의 관세는 이거는 그대로 반대로 향하는 겁니다. 반대로 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값에 대한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오히려 건드리지 않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관세를 부과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보는 건 뭐다? 지금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뭐한다?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시행이 될 확률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일단 불확실성 요소다라고 보는 게 좋고,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규제도 나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미 M&A라든지 대규모 기술 이전 이런 리스크가 지금 뭐한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 역시도 위축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 바이오의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꽃밭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 제약 바이오가 지금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부정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어요. 왜? 트럼프를 무조건 믿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제약사들이 하고 있는 게 관세 오르기 전에 재고를 쌓고 있죠. 재고를 쌓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거고,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 각 기업들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뭐다? 단기 실적 증가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국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고를 쌓으면서 동시에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다? 언제든 현지 생산 시설의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의 제약사들은 어찌됐든지 재고를 쌓으면서 동시에 생산시설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봐주는 느낌. 그래서 언제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제 미국이 스스로 미 제약사들이 생산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갖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이렉트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뒤처지는 기업들은 그대로 날아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한다? 이제 생산 공정을 지금 미국에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볼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산 공정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그럼 미국의 생산 공정을 만들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기업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매출 1조 돌파하면서 1조 클럽에도 가입을 했죠. 그래서 해외 병원 성장에 따른 사업 호조 이런 것도 지켜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생산 공정도 생산 공정이지만 미 바이오 기업 차이주큐어와의 또 이런 CDMO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뭐합니까? 이런 CDMO 계약 체결과 함께 위탁 계약 생산 계약 체결과 함께 뭐한다? 이 시설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당초 계획의 3배를 어디다? 미국 텍사스에다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 공정이 미국에 지어지는 만큼 이런 지금 미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불안정한 리스크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미국의 생산 공정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의 계약과 함께 꾸준하게 상승할 확률도 굉장히 크겠죠.
다만 차바이오텍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자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강행했죠. 유증을 한다는 건 기업 자체도 돈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증 자체도 악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한다? 3억이 1억이 됐다고 이제 차바이오텍 주총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게 뭐냐? 지금 알다시피 뭐예요? 3억이 1억이 됐으면요. 지금 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샀다? 이 거의 최고점에서 그냥 이런 데서 그냥 거의 그냥 불타기 한 사람의 잘못이지, 지금은 오히려 역사적인 저가 자리예요. 보다시피 뭐 한다? 지금 10년 전 가격이에요. 10년 전 가격. 우리 뭐 행사하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10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립니다. 이것처럼 거의 10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차바이오텍이 보면 최근에 급락 나온 게 이때 유증을 발표하고 나서거든요. 유증을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유상증자의 가격이 보면요. 지금 9,000원입니다. 약 9,000원. 근데 지금 주가가 1,700원이죠. 그럼 이 유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은 못해도 만 원대 위로는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바이오텍이 진짜 앞으로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9,000원 아래로는 절대 안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을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9,000원에서 11,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25,000원, 3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 8,000원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차 바이오텍 말고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또 있는데, 그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적은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기 때문에 급등할 확률이 더 커요. 뭐 차바이오텍이 2배 간다. 그런 종목들은 뭐 4배, 5배도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말했다시피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동전 주거나 1,000원짜리 이런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봐야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안 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링크를 클릭해서 입장하세요. 하단 영상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려요. 이노메트리 급등 나왔죠. 대동스틸 급등 나왔죠.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의 히든 종목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